제1부 새로운 땅, 새로운 인연. 김지수 28세. 맑고 총명한 눈빛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단단한 의지를 지닌 그녀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책상 위에서 배우는 이론 넘어 살아 숨쉬는 세상의 다양한 얼굴과 마주하고 싶다는 열망에 불타던 그녀에게 30이 되기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해볼 기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행정원으로 발령받아 미지의 땅 라고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무르탈라 무함마드 국제공항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울의 쾌적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후끈하고 습한 열기가 지수의 온몸을 감쌌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흙과 야자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진짜 세상의 모습이었다. 대사관에서의 업무는 한국에서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습의 연속이었다. 공식 외교 문서를 처리하고 나이지리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흘러갔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당황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지수는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로 모든 문제에 부딪혔다. 동료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할 때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탐색했다. 대사관 직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지수는 현지 나이지리아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4명의 젊은 남자가 그녀의 삶에 운명처럼 들어왔다. 페미 하데바요, 다요 오코로, 치지 에제, 그리고 델레 알라비. 모두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각기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페미 아데바요 24세는 전통 춤꾼이자 예술가였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요르바족의 신화와 역사를 이야기했고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출 때면 마치 다른 영혼이 깃든 듯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지수는 그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영혼을 보았다. 다요 오코로 26세는 과묵하지만 땅의 지혜를 아는 젊은 농부였다. 그는 라고스 외곽의 작은 마을 이로룬 아이아와규의 요르바어로 평화를 의미해서 가족의 농장을 물려받아 지속 가능한 농업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였다. 지수는 그의 굳건한 신념과 자연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치디 에제 25세는 라고스의 거대한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타고난 사업가였다. 그의 눈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번득였고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지수는 그의 현실적인 감각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에서 강한 매력을 느꼈다. 델레 알라비 27세는 이루룬 마을의 청년 리더이자 교육 운동가였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가 곧 마을의 미래라 믿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지수는 그의 따뜻한 리더십과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에 마음이 끌렸다. 처음부터 지수가 내 남자 모두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페미와는 전통 춤을 배우며 서로의 리듬에 몸을 맡겼고 다요와는 그의 농장을 거닐며 흙냄새를 맡고 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치디와는 시끌벅적한 발로군 시장을 함께 누비며 흥정의 기술을 배우고 라고스의 역동적인 심장 박동을 느꼈다. 델레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나누었다. 4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수의 삶에 스며들었고 지수 역시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진솔한 마음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단순한 친구나 동료가 아닌 심장 깊숙이 자리 잡은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5사람은 이로룬 마을의 공터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부드러운 밤 공기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던 그때 페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다요, 치디, 델레가 차례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지수는 당황스러웠고 놀라웠지만 동시에 심장의 한 구석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아닌 네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을 고백받는 비현실적인 상황. 하지만 그 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찬란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파동이었다. 체이브, 마음의 선택, 현실의 벽. 물론 달콤한 고백 뒤에는 현실적인 문제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사관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선을 넘어 개인적인 연애 문제에, 그것도 이토록 복잡한 관계에 얽히는 것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한 남편의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가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나이지리아에서도 한 아내가 여러 남편을 두는 일처다부 팔리앤드리는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런 관계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수많은 밤을 고뇌와 번민으로 지새운 끝에 지수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단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없어. 내 심장은 네 사람 모두에게 반응하고 있어. 이 결정인 알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이미 싹튼 이 사랑을 억지로 꺼뜨릴 수는 없어. 지수는 내 남자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네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만약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팸이, 다요, 치디, 델레는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수의 눈에 담긴 진심을 읽은 그들은 갈등 대신 기묘한 연대감을 느꼈다. 전통적인 나이지리아 문화에서도 이들의 관계는 분명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형태가 반드시 하나의 틀에 갇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누구도 자신있게 답할 수는 없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신중한 성격의 델레였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수가 그것을 원한다면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함께 걸어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모두가 그의 말에 선뜻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수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예술가인 페미가 덧붙였다. 나는 지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예술도 춤도 마찬가지야.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법이지. 농부 다요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던 치디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세상에 정해진 틀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곤 이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반응을 본 지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될 현실의 무게를 어렴풋이 예감했다. 이 관계를 대사관 동료들에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법적인 혼인 제도를 통해 그들 모두를 나의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5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색깔을 띠게 되었다. 겉으로는 친한 친구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어느 주말 지수는 내 남자와 함께 그들이 나고 자란 환경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로른 마을로 며칠간의 여행을 떠났다. 마을에 들어서자 뜨거운 햇살을 가득 받은 옥수수밭과 비포장 흙길, 그리고 해맑은 미소를 띤 아이들이 그들을 반겼다.
다효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들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게 지수를 맞아주었다. 물론 그들은 지수가 단순히 예비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어쩌면 4명 모두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우리 아들과 친하게 지내주어 고맙다오. 멀리 한국에서 온 아가씨가 우리를 이해하려 여기까지 와주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먼 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지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우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이 차려준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을 둘러보던 중 페미는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며 지수와 친구들을 마을의 전통 축제에 초대했다. 그곳에서 지수는 현란한 춤사위와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를 직접 체험했다. 그녀는 본능에 몸을 맡기고 축제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동양인 여성이 자신들과 어우러져 춤을 추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페미는 지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손끝으로 서로의 에너지를 느끼는 듯 춤을 이어갔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여행의 마지막 날, 5사람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묵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점차 서로의 감정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안정을 찾아갔다. 지수는 내 명예 미래 남편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슴 벅차고 행복했지만 어떻게 해야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져만 갔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자 다효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후회할 건 없어. 우리 모두 서로에게 진실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에 다른 세 사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3부 세상의 편견, 우리만의 약속. 여행에서 돌아온 지수는 대사관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딸이 먼 이국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노심초사하는 부모님이었다. 처음에는 적당히 숨기고 지낼까도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가족에게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화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 생각한 지수는 펜을 들어 길고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그녀가 나이지리아에서 생활하면 느낀 감정과 배움, 그리고 내 남자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 저에게는 제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페미, 다요, 치디, 델레. 4사람 모두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여서 도저히 한 사람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런 형태로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흔치 않고 법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수는 자신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지길 바라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해 편지를 완성했다. 편지가 부모님 손에 들어간 지 한참 후에야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수야. 너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엄마는 막고 싶지 않다. 다만 가족으로서 네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사회의 편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란다. 복잡한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도 엄마는 널 믿는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렴. 지수는 답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생각했던 것만큼 부모님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다. 아버지는 바로 전화를 걸어와 걱정이 가득 담긴 질책을 쏟아냈다. 너 제정신이냐?
아비가 이 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란 말이냐. 대한민국 법이 그걸 용납할 것 같아. 앞으로 어쩔 셈이냐. 지수는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아버지의 불안과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그래, 내가 정 그렇다면 더는 말리지 않겠다. 다만 나중에 후회만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지수는 부모님의 반응을 내 남자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그들은 예상했다는 듯 지수 가족분들이 우리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날이 오지 않겠어. 라며 지수를 다독였다. 내 사람이 한결같이 우리가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했다. 나이지리아 현지에서도 한 아내가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결국 그들은 공식적인 결혼이 아닌 마음과 의지로 관계를 다지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고민하던 지수는 결심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약을 하면 돼. 결혼식이든 언약식이든 우리 스스로 준비하자. 지수와 내 남자는 작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만의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공식적인 결혼식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장소는 태미가 평소 전통 춤을 연습하던 이로룸 마을의 작은 열무대였다. 마을의 행사나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다. 예식을 준비하며 지수는 특별한 웨딩드레스 대신 나이지리아의 전통 염색 옷감인 아딜의 어디아이와 한국의 전통 문양을 결합한 의상을 직접 디자인해서 입었다. 한국의 저고리에서 영감을 얻은 상의에 아딜의 천으로 만든 치마를 더해 독특하면서도 두 문화가 어우러진 그녀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페미, 다요, 치디, 델레 역시 마을의 장인들이 직접 짠 전통 의상을 차려입었다. 예식 당일 5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1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이라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결합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느꼈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요란한 북소리와 춤사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수와 내 남자는 나란히 무대 위에 섰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의 서약을 전하고 싶어요. 그녀는 작은 편지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해미. 춤을 통해 저에게 자유를 알려주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워준 당신을 존경해요. 앞으로 당신이 걷는 길에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혜미는 벅찬 표정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두 번째, 나요. 당신의 과묵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저에게 평온함을 줘요. 제가 지칠 때마다 당신 곁에서 쉬고 싶어요. 다요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세 번째, 치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당신을 보며 저 또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져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치디는 힘찬 목소리로 답했다. 고마워, 지수. 우리 함께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자. 마지막으로, 델레.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따뜻한 리더십과 진실한 마음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을 응원하고 지켜주고 싶어요. 델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내 남자 역시 차례로 지수에게 짧은 서약의 말을 전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것을 느낀다. 함께일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5사람은 서로에게 언약을 맺는 의식을 마쳤다. 법적인 서류도 제도적인 보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소중하고 뜨거운 순간이었다. 그날 밤 예식이 끝난 후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축하를 이어갔다. 지수는 마을 어르신들 틈에 끼어 서툰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며 술잔을 기울였다. 어르신들은 온화한 미소로 지수를 받아주며 말했다. 이런 사랑도 있는 게로구나. 신이 주신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할 수 있는 법이지. 지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이 사랑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제4부 하나의 지붕, 5개의 삶. 예식을 마친 5사람은 공식적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기로 했다. 지수가 지내던 대사관 근처의 작은 집은 5명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았다. 고심 끝에 그들은 이루룬 마을 외곽에 있는 널찍한 단층 집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집은 낡았지만 방이 여러 개였고 넓은 마당이 있어 각자의 취미와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정원의 푸른 빛이 눈에 들어와 기분이 상쾌해졌다. 부엌에서는 다유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태미는 벌써 마당에 나가 춤 연습을 하고 있었다. 치디는 시장에 나갈 채비를 마쳤고, 델레는 책상에 앉아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다. 5사람의 공동생활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다채로웠다.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달랐고 취미와 스케줄도 제각각이었다. 지수는 4명의 남편을 동시에 챙겨야 했기에 체력 소모가 꽤 컸다. 하지만 그녀의 쾌활한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모든 일이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특히 다요는 지수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그녀가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직접 허브차를 끓여주었고 피곤해 보일 때면 뭉친 근육을 마사지해주며 휴식을 도왔다. 덕분에 지수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페미는 지수에게 춤을 가르쳐주며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때때로 그들은 함께 마을 공연에 참가하여 지역 축제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치디는 가게 재정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판 경험 덕분에 그는 5사람의 공동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지수는 월급의 일부를 그에게 맡겼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델레는 다른 3사람과는 달리 교육과 지역 사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종 마을 회의에 참여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수 역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델레를 도와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래 동화를 들려주거나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지수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집은 참 신기해요. 5명 모두 각자 맡은 주요 역할이 달라서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요가 바쁘면 식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치디가 없으면 장보기가 어려워져요. 페미가 없으면 집안 분위기에서 활기가 사라지고 델레가 없으면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죠. 이 조화로운 일상 속에서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인을 넘어 점차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술가 기질이 강한 페미는 종종 밤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사람들의 잠을 방해했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치디는 때로 페미의 예술 활동이 돈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돈을 벌어야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라고 쏘아붙여 페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수는 중간에서 2사람의 생각을 조율하며 중재자 역할을 했다.
다효와 델레 사이에도 종종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다효는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고, 델레는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을 꿈꿨다. 농업이야말로 우리가 먹을 것을 직접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다효가 말하면, 델레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미래가 열리지. 농사만 지어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수는 오히려 그 다양한 가치관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제후국, 시련의 파도, 공동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갈 무렵, 문제는 대사관에서 터져나왔다. 지수가 나이지리아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대사관에서의 업무였지만, 최근 그녀의 사생활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동료들이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직속상관이 지수를 불렀다. 김지수 씨. 최근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김지수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의 현지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말이 많더군. 지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제 사생활이 업무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사관 업무에 소홀하거나 규정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는 애써 항변했지만 상관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는 공식적인 외교 공간이요. 김지수 씨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지면 대사관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혼인 문제는 우리 본국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안이란 말이오. 지수는 상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지만 상관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나도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소. 다만 상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소. 그뿐이요. 상관의 방을 나서자마 자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대사관을 그만두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애초에 지수가 나이지리아에 온 이유는 자신이 꿈꾸던 외교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신이 꿈꾸던 외교인데 어째서 이 사랑의 형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다. 그날 저녁, 지수는 집에 돌아와 내 남편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모두들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닐까? 치디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면 융통성 없는 제도와 굳어버린 편견이겠죠. 네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대사관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 후 대사관 측은 공식적으로 지수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명시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사실상 사생활 문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었다. 지수는 분했지만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사관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동료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공공연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지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서 계속 일해봤자 나 자신도 지치고 다른 동료들도 계속 나를 불편해할 거야. 그 소식을 들은 네 사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력이 단절되고 나이지리아에 머물 이유마저 사라졌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지수는 다짐했다. 그래도 나는 이들을 떠날 수 없어. 이곳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니까. 대사관을 떠나는 날, 지수는 텅 빈 상자에 짐을 챙겨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선택을 지켜내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꽃이 타올랐다. 직장을 잃은 지수는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다. 바로 자신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실천해 나가는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다. 지수는 작은 노트를 사서 매일 아침 일기를 쓰듯 가족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갈등, 화해와 성장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글을 쓰면서 지수는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깊이를 발견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달았다. 이와 더불어 지수는 작은 출판사나 지역 문화단체에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다. 몇몇 한국 아프리카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단체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작은 희망을 품고 지수는 국제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해보기도 했다. 나이지리아의 춤과 한국의 전통 무용을 결합한 공연, 그리고 그들의 다문화 사랑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세션. 이런 행사를 열 수 있다면 편견을 깨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한편, 한국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 고 물어왔다. 하지만 지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군 가족과 꿈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귀국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달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 이제는 그저 건강을 잘 챙기라는 당부만을 할 뿐이었다. 그 시간 동안 다요와 델레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마을의 작은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지수의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 해외 단체에 보낼 후원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준비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조금씩 진전을 보였다. 교실을 수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 일에 참여하며 지수는 기쁨을 느꼈다. 하나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기분이야. 지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말에 델레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도 훨씬 풍요로워졌어. 행복이 충만해질 무렵 예기치 않은 사고가 닥쳤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쳐 작은 강이 범람하면서 주변의 집과 농경지에 큰 피해를 입혔다. 다요가 관리하던 농장 역시 물에 잠겨 식량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이대로라면 한 해의 농사를 고박 망칠 수도 있어. 다요는 물에 잠긴 밭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치디 역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어려움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도 서둘러 물을 빼내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심각했다. 델레는 아이들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학교 시설을 점검했다. 페미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직접 진흙을 퍼나르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지수 역시 어떻게든 돕고 싶어 장화와 비옷을 챙겨 입고 현장을 누볐다. 다리가 유실되어 고립된 지역도 있었다. 그녀는 내 남편과 함께 배를 구해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마을은 혼란에 빠졌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었다. 이 상황에서 지수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는지 수소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그건 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라는 것이었다. 이미 대사관을 그만둔 지수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먼 나라의 외진 지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소식이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아 관심을 끌기도 어려웠다.
결국 지수와 내 남편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다. 침수된 농경지를 복구하고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나누었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강둑 주변에 둑을 쌓았다. 다행히 비는 점차 잦아들었고 물이 빠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수는 진정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느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되는구나. 온쪽 일수의 복구를 돕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농장의 피해는 컸지만 다유는 굳굳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땅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니까 치디 역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장사도 다시 살아날 거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식량을 찾아 팔면 언젠가는 수요가 다시 늘어나겠지. 델레는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의 공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배움을 멈추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 라고 강조했다. 페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술로 표현했다. 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춤을 창작했다. 지금 우리는 슬프고 절망스럽지만 춤을 출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지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래,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다면 희망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제육붓, 새로운 축제, 계속되는 이야기. 수의 복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지수의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누구 하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없이 5명 모두가 평등했지만 농장 재건과 생계 유지 책임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다요는 농장 복구에 전념했고 델레는 마을 아이들과 학교를 지원했다. 치디는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기 위해 판매망을 재정비했고 페미는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정신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지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유대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 역경을 겪으니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네. 지수가 중얼거리자 다요가 웃으며 답했다. 역경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함께 싸울 무대가 있다는 뜻이야. 너무 걱정 마.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하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지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일부 친척들은 집안에 먹칠을 했다. 저런 며느리를 누가 원하겠냐며 지수의 행동을 비난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지수를 변호하면서도 주변의 수군거림이 불편한 듯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는 지수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한국에서 평범하게 결혼했으면 지금쯤 손주라도 안아봤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지수는 이런 상황에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면 덜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랬다면 이 사람들과의 이런 사랑도 이 마을과의 인연도 없었겠지.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페미, 바요, 치디, 델레는 모두 지수의 마음고생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네 사람이 다가와 그녀 곁에 둘러앉았다. 우리가 당신과 결혼했지만 당신의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사실 당신이 슬퍼할까봐 한국의 가족 이야기는 깊이 묻지 못했어. 미안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다만 가끔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델레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우리가 직접 당신의 부모님을 뵙고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야. 나머지 세 사람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문제는 여행 경비와 비자였다. 대사관을 그만둔 지수가 네 사람 모두의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비행기 표 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지수는 큰 위로를 받았다. 언젠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그렇게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되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으며 지수와 내 남편은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생겨나는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한국 사회로부터 받아야 했던 편견과 비난은 여전히 존재했고 아팠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나이지리아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지수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기반의 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농업, 상업, 예술 활동, 교육 등 각 분야의 경험을 녹여내 모든 사람이 문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행사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기획안을 작성해 여러 기관과 단체에 제출했고,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후원을 약속받았다. 치디는 이 행사에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여 마을 경제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 페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다. 델레는 아이들을 위한 코너를 기획했고, 다요는 방문객들에게 농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했다. 축제 준비 과정은 무척 바빴지만 지수는 행복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진정한 문화 교류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색을 드러내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무엇보다 지수는 이 축제가 성공하면 한국에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아직은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세상에는 이런 형태의 사랑과 공존도 존재하며 그것이 얼마든지 아름답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축제 당일, 이로룸 마을은 아침부터 활기로 가득 찼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가판대에는 수국 예품이 전시되었고 음식 코너에서는 푸짐한 전통 음식이 판매되었다. 아이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북소리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었다. 지수와 내 남편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손님을 안내하고 공연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고 모두들 독특한 분위기와 진심 어린 환대에 감탄했다. 어떤 사람이 지수에게 어떻게 이곳에서 그렇게 잘 어울려 지내는지 물었다. 지수는 웃으며 답했다. 이곳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4명의 남편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삶을 일구는 소중한 마을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놀라워했지만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지수의 모습 앞에서 더 이상 편견의 시선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다. 축제가 끝나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5사람은 나란히 무대가에 앉았다. 공연 후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페미가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제대로 알린 순간이었어. 다요는 농장 복구도 거의 끝났으니 앞으로는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라며 희망을 이야기했다. 치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시장에서 반응도 좋았어.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주문 연락처도 받아냈다고 델레가 덧붙였다. 아이들도 오늘 축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거야. 함께 어울리는 법,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말이지. 지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네 사람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만 이렇게 뜨겁고 진실한 사랑은 만나지 못했겠죠. 네 사람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가 더 고맙지.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 그날 밤 5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반짝였고 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은 온전한 행복이었다. 그들은 사랑의 정해진 형태는 없으며 서로를 아끼는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 후로도 지수와 내 남편에게 매일은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야 할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이란 단순히 형식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았다. 때로 세상의 잣대가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과 단단한 가치관으로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태양 아래에서 지수와 그녀의 4명의 동반자들이 써내려갈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 5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과 사랑의 형태는 훗날 누군가에게 중요한 깨달음과 영감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피어난 그들의 의지와 연대는 독특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갈 것이다.